동호회 FM과 부산 청년 작당소가 함께하는 부산 덕후 라디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서브컬처 덕후인 치치클럽의 김전혜연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또 게스트로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팀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활동하는 팀이고, 뭐 나는 누구고 그런 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청년 작당소에 뵙게 됐을 때는 이제 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로젝트명으로서 치치 메이드 클럽이라고 메이드 카페 컨셉의 팝업들을 전개하는 그런 팀을 운영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팀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게 저희가 프로젝트 명이 치치 메이드 클럽인 거고 저희 그 멤버가 운영진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저 개인으로 해서 이제 각 파트별로 협업할 수 있는 뭐 일러스트 작가나 공연팀 이렇게 계속 팝업마다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김전혜연의 프로젝트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사적이면서 사적이지 않은 프로젝트인데 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가 아무래도 그 부산에 있는 그 서브컬처를 수요하는 분들을 좀 대표로 해서 대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저 하나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항상 이제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 문화를 같이 수요를 하고 어떻게 이제 이 문화를 즐기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항상 연구하고 있다는 점 어필하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인과는 별개의 어떤 개념이겠네요. 네. 아무튼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브랜드로서 활동을 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브컬처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진짜 많이 드렸을 질문이겠으나 서브컬처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실까? 이게 사실 정의 내리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뭐 이게 정확한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문화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게 이제 문화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뭔가 결합이 되었을 때 파생되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분류다라고 하기는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봐서 제가 생각하는 서브컬처는 일단 그 소위 말하는 대중적인 문화에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고 수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문화들과는 조금 차별화돼서 그 한 분야를 좋아하는 그 매니아층으로 형성된 문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아마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굳이 막 정의를 안 내려도 혜연님이 생각하시는 그 서브컬처는 무엇이다 사실 이렇게 전달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계기로 이런 쪽 문화를 좋아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저가 서브컬처를 뭐 좋아하고 이미 잘 알고 완벽하게 그쪽에 동화되어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전개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너무나 좋아하는 제가 서브컬처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서브컬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닌 전 대중적인 문화도 좋아하는데 너무 여러 문화들을 다 사랑하다 보니 뭔가 딱 하나 열렬하게 사랑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찰나에 최근 오타쿠가 또 트렌드다라는 뭐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데 그 소위 말하는 오타쿠로 불리는 분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뭐 트렌드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좀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 뭐 너무 좀 사회성이 결여되고 뭔가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있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저는 반대로 그러한 인식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당당히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문화를 꼭
지켜 나가서 지금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버젓이 그 굳건히 서 계시는 게 네네. 오히려 멋있다고 보여져서 네네. 뭔가 그분들에 대한 동경과 리스펙에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뭐 지금의 조금 더 열린 세상까지 왔지만 좀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 좀 하나의 좀 대중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좀 문화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할 수 없다면은 나는 그 열렬히 좋아하는 누군가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네. 라는 데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되게 생각지 못한 방향이네요. 이쪽에 네. 계속 하신 이유가.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지의 의미, 네, 어떤 그런 잘해보자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일단 올해 청년작당소하고 같이 했던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말고 원래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먼저 작당 페스타 어린이날에 있었던 에서 많은 부분에 굉장히 참여를 하셨다고 적어주셨어요. 뭐 상시 및 이벤트 콘텐츠 부스 운영, 서브컬처 일러스트 작가들의 전시, 행사 종류, 디제잉 공연까지 네, 다양하게 이제 같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좀 기획적인 과정에서 뭐 고민이나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도파민 중독이라는 이 타이틀부터 사실은 흔히 쓰는 타이틀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그렇죠. 그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봤을 때 그런 에피소드가 좀 궁금합니다. 준비하시면서 있었던 일들. 우선은 그 처음 작당소에서 컨택을 받았을 때가 제가 2회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던 도중이었어요. 네네. 심지어 그 행사 당일날 이제 미팅을 진행했는데 분명히 제가 아는 청년작당소는 공기관 그렇죠.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브컬처를 수요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오셔서 너무 이 문화를 좋게 봐주시면서 이번 청년작당소 페스타의 주제가 덕후다. 전체 그 모든 그 부분에서 주제가 덕후다라고 했을 때 너무 놀랬거든요. 약간 이런 일이? 약간 이런 느낌? 네. 공기관이 이런 문화를 해가지고 물론 뭐 이 문화가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그쵸. 공기관은 뭐 그런 대중적인 큰 거를 시선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오히려 궁금해졌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했을까? 그다음에 발견했을까? 그리고 애초에 이 주제가 어떻게 통과되어졌을까? 저도 또 이제 구청 쪽 이제 공기관하고도 많이 작업을 해봐서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거는 놓칠 수 없겠다 싶어서 바로 그럼 너무 좋습니다 하고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처음 이 모이는 많은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나름에는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이분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저희 콘텐츠에 있었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제가 사실 막 말주변이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분들한테 좀 낯을 가리는 편이거든요. 용기 내서 그 약간 네트워킹 시간에 혹시 제가 준비해온 콘텐츠를 체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와주세요라고 했는데 다들 너무 생소해 하시니까 그때 다가와 주셨던 분이 여기 그때 와 주셨고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약간 뭔가 잘못됐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시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오는 제가 듣기는 청년작당소에서 열리는 그 페스타가 매회 할 때마다 좀 인원이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쵸, 아무래도 여기 위치가 또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못 올 곳에 와서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약간 진행했던 게 저희가 메이드 카페 컨셉으로 팝업을 열고 있는데 메이드 카페를 가면 체키라는 그 맞아요. 콘텐츠가 있어요. 네네네. 체키가 이제 폴라로이드를 내가 지정한 메이드와 함께 사진을 찍고 그거를 이제 그 메이드가 꾸며서 전달 드리는 그런 문화인데 네네. 체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를 바로 모르시는 분도 너무 많았고 네네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메이드복을 입고 참여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제 사진을 찍어 드리겠다였었는데도 참여도가 저조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도중에 콘텐츠를 포기를 해야 하나까지도 갔다가 네. 막상 행사를 진행했을 때는 너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아예 이 메이드 카페도 가보지 못하셨던 분이 네네. 여기 행사 때 방문하셔가지고 즐거웠다고 또 저희 다음 행사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좀 그런 우여곡절이 있고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고 또 인식 부분에서도 좀 걱정이 많았었던 거라서 네네. 많이 좀 걱정이 했지만 행사 자체는 성황리에 잘 되었다. 네. 네. 그 제가 봤을 때 협약식 때는 다들 그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브컬처가 낯선 문제가 아니고 뭔가 여기서 어떤 거를 한다는 생각 다들 안 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다들 당황을 한 느낌? 네. 그러니까 협약식이니까 말 그대로 서류에 사인하고 집에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오셨는데 갑자기 뭔가 해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물음표가 뜬 게 아닌가? 네,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약간 돌아보자면. 네, 아무튼 그런 과정이었고, 이게 아무래도 좀 그 조율을 하는 과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주신 거에도 공기관 소속으로 하다 보니까 좀 평소 콘텐츠라고 많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조금 그런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실까요? 약간 덜어낸 거라든가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고 싶었는데 약간 조정을 한 거라든가. 메이드 카페가 보통 이렇게 막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하진 않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이제 한 명 한 명 오시는 그 고객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체험을 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면대면으로 진행되는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네네네. 뭔가 그분들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들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진행하는데 여기는 오픈된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좀 스태프들도 의상이 좀 특이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가시는 분들에 대한 좀 제어도 힘들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좀 더 살갑고 즐거운 그런 이벤트들이 많은데 네네네. 그게 혹시나 좀 너무 부정적으로 비춰질까? 왜냐면 네네네. 저희가 이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원래 진행하던 대로 하시면은 오해를 하실까 싶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 메이드와 관객분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를 좀 많이 줄였어요. 네. 아무래도 메이드 카페에 오면은 그 직접적인 소통이 주 그건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낮춰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좀 대중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체험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콘텐츠 중에 메이드복을 빌려드렸어요. 대여를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작동소 측에서도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서 다 입어보긴 하겠냐 하면서 처음에 가지수를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조율을 하기도 하고 제가 좀 더 양해해 주십사 요청드린 부분도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남성분까지 빌려 입으셔서
이거 뜻을 굽히지 않게 잘했구나. 판단이 틀리지는 않았다. 네. 정말 다행이다. 많이 모자랐겠다. 그러니까 줄이면 아무래도 좀 가지수가 큰 사이즈부터 그렇죠. 줄이다 보니까 그러면 남성분들이 그렇죠. 입기가 힘드셔서 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잘한 선택인 것 같았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으나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잘 톤을 맞춘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작당소에서 하면서 또 평소에 하던 거하고 다르게 좋았던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래서 좀 이 작당 페스티벌에서 하면서 더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원래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행사를 홍보를 하면은 딱 그 수요하시는 분만 오세요. 딱 정해져 있는 오시는 분들. 원래 이 문화를 좋아하던 분이나 아니면 원래 그 메이드 카페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이제 새로운 또 팝업으로 열린다고 하니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하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그 외에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뭔가 궁금해서 다가올 수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분들에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싶은 거라서 그래서 작당소에서 했을 때는 그분들이 저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 작당 페스타 자체를 즐기러 오셨는데 맞아요.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새롭게 또 보시게 되는 거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기존 수요층 말고 완전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된 거. 굉장히 소득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벌써 5달도 더 된 일이라서 좀 지금 돌아봤을 때 그 당시의 분위기나 느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굉장히 정신 없었다든가 기억에 나는 장면 같은 게 있다던가. 정신 없었던 거는 다행히 저희가 또 행사를 꾸준히 해와서 이제 더 많은 인원들을 그것도 심지어 저희는 1시간씩 시간별로 파트를 쪼개서 이제 한 타임 이렇게 넘어가면서 했거든요.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응대를 하는데 힘들진 않았고 또 저희 베테랑 스태프들이 척척척 그냥 척척척 알아서 이제 원래 그 메이드 컨텐츠 진행하듯이 잘 응대해줘서 그런 쪽은 운영에서는 힘든 점이 없었고 이번에도 다 좀 아쉬웠던 거는 둘째 날에 그렇죠. 이슈가 있어서 좀 둘째 날에 한산했던 게 저희의 매력을 좀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운영 자체는 그 이제 청년 작당소 측에서도 저희가 뭐 요청 드리는 게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응해주셔서 뭐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5월 5일에 하려고 했던 게 뭐 굉장히 아쉬운 게 있을까요?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대단히 아쉬웠던 거? 모해모히교?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소상공인 분들하고 콜라보를 많이 진행을 해서 그 소상공인 분들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파는 음식들을 이제 판매하시면서 그 수익은 수익대로 가져가시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저희 서비스를 이제 추가를 하는 건데 또 메이드 카페 묘미하면은 음식에 맛있어지는 주문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때 요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에 관한 부스가 없다 보니까 있어도 완제품 쿠키 같은 걸 판매를 하는 거지 뭐 조리된 식품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 모해모해경을 못한 게 좀 저희 스태프들 모해모해경 되게 잘하는데 내년에는 꼭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어린이날에 했던 청년 페스티벌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는 원래 하시는 활동이나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올해 거의 10번 가까이 또 운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할로윈데이가 아직 아니죠. 조금 남았죠. 일단 할로윈데이 때 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홍보도 겸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메이드 카페가 부산에 많이 생겨서 사실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는 부산에 메이드 카페가 네.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전이어서 뭔가 부산에도 메이드 카페가 생겼으면 좋겠고 네네네. 부산에 있는 분들도 서울까지 가서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일본까지 가서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뭔가 부산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팝업을 하고 싶다. 네네. 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지금은 서면 2번가에 네네. 3곳이 있고요. 오. 점포역 쪽에 네네. 또 한 군데가 더 생겼고 그 집사 카페도 한 네.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컨셉으로는 떠날 때가 온 것 같다. 이미 이 컨셉은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팝업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원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를 방문해 주셨던 건데 근데 이제 저희는 팝업식으로 하다 보니까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 그 컨텐츠를 좋아하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시간 되실 때 늘 즐기고 그쵸. 싶은데 그 상주에 있지 않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타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시는 카페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또 부산에서 서브컬처 분야에서 뭔가 부산 분들이 많이 수요는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즐기지 못하고 계신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는 문화인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지금은 좀 공연 문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최근에 리뉴얼된 프로젝트로 할로윈 때 진행하는 거는 이제 원래 하던 디제잉 파티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제이락 밴드도 함께 공연이 가미된 파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이락 파티를 할로윈에 할 것이다. 큰 테마는 제이락 밴드 공연과 이제 디제잉 파티가 이제 매주 메인이고 사실 콘텐츠가 원래 저희 메이드 카페 컨셉 때도 있었던 것들이라서 메이드 카페 컨셉 때도 디제잉 파티도 하고 마켓 셀러도 했기 때문에 셀러 마켓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바뀌지 않은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공연 문화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곳이 공연 쪽으로.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시는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31일 딱 10월 할로윈 30일. 당일 목요일 서면 2번가에 위치한 그 서면 345라는 이자카야에서 서면 345라는 이자카야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7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10월 31일 서면 345에서 7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홍보해야 되는 포스터 같은 거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가 같이 또 홍보를 게시해드리겠습니다. 미미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면 좋으니까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할로윈 할 거 말고도 한 10번 중에서 한 2개 정도 혹시 뭐 소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일 처음 진행했었던 이 시작 출발점이 좀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작년 할로윈 때 그때도 할로윈이었긴 했는데 저가 이제 주위 지인들하고 같이 코스프레를 하고 광안리의 어떤 이자카야 라운지 바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할로윈에만 이렇게 합법적으로 코스프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반인으로서 서럽다. 부산에서 뭔가 코스프레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스타 아니면 부산 코믹월드 그다음에 SGF 이런 큰 행사들에서 코스프레를 하고 행사를 즐기지 뭔가 일상에서는 그렇게 즐기기가 힘들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본격적인 코스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취미로 코스어를 계속 꾸준히 해왔다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면 모르는데 그때 저와 같이 얘기를 나누던 친구들은 다들 너무 이제 서브컬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이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많이 알고 있던 친구가 뭐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코스프레를 하고 네. 싶다는 욕망은 가득하지만 하지 네. 못하던 친구가 그 저랑 같이 서울에 네네. 메이드 카페를 같이 갔던 친구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또 그 할로윈 때 코스프레를 했던 게 메이드 코스프레를 했었어서 그러면은 메이드 카페 파티를 우리가 열면 되지 않을까? 네네. 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저희가 그때 뭐 식사를 네네. 했던 곳 사장님이 그 제 스토리에 반응을 하셔가지고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 이어져서 진행됐던 게 저희 네. 첫 회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메이드 카페를 진행을 했었어서 거기 카페가 또 네. 서브컬처를 수요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성지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사가 기억에 남았고 또 하나 꼽자면은 바로 이어서 2회? 2회 때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2회 때가 이제 디제잉 파티를 처음 접목시켰던 행사였는데 물론 디제잉 파티 말고도 그 전시도 그렇고 네네네. 그래서 이것저것 컨텐츠를 많이 추가를 했는데 그때도 평일이었거든요. 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비를 뚫고서 그날 또 비도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네. 근데 웨이팅 줄을 길게 늘어서서 또 코스프레도 하고 오셔가지고 그 디제잉을 즐기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 또 감명 깊었었던 그리고 그때 좀 저희가 이제 디제잉 섭외를 하신 분 말고 한 분이 또 옆에 서 계셔서 저분은 그 DJ 분의 지인분인가 하고 그냥 너무 바쁘니까 그냥 얼핏 그렇게 보고 지나갔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서브컬처 디제잉 하는 쪽에서 또 유명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 제 대학 동창이었어서 네, 동기였었는데 그 친구와도 그 인연이 이어져서 저희가 3회 행사 때 그 친구가 또 디제잉 공연을 해주고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4회 행사라고 세부적으로 나뉘면 봐야겠네요. 3회는 여기 작당조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쩌다 보니 2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 3 행사가 뭔가 그 인연이 계속 이어졌던 게 저희 처음 행사는 그 이제 가게와 인연이 이어졌고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와 함께했던 스텝의 또 오랜 그 지인분의 가게에서 2회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행사에서 또 이어져서 이제 4회 행사 때 그 행사에 있었던 제 동기가 또 디제잉을 해주고 이런 인연들이 연속되는 게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맨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코스프레를 평소에도 하고 싶은데 어찌 방법이 없나 그러면 메이드 카페를 열면 되지 로 시작이 됐군요. 네. 코스프레와 뭐 메이드는 또 다른 영역이긴 한데 그러니까 코스프레를 하고 싶긴 한데 뭐 그 많은 것들 중에 메이드라는 컨셉이 있었고 저희가 하필 또 그때 시즌에 그 시기쯤 경험을 했던 게 메이드 카페라서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경험을 해보자. 강하게 남아있는 경험이 아무래도 그거를 살렸을 때 저희가 또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시작은 그게 정확하겠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작 계기네요.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내가 예상한 시작 계기와 조금 다른 거리라고 느끼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획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거네요. 네. 네. 원래도 기획을 좋아했어서 네네네. 제가 사실 전공은 시각 디자인인데 휴학을 하고 뭔가 이게 디자이너로서 계속 걸어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근데 나는 디자인 말고도 그러면 또 뭘 할 수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 전공을 네네. 하면서는 그 전공만 계속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에이. 그러면 이왕이면 휴학하고서 못 해봤던 걸 하자 해서 근데 못 해본 거를 하되 내가 재밌어하는 게 뭘까 해서 기획을 계속 하다 보니 네네. 약간 그 기획을 하던 습관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네. 굉장히 재미있는 계기로 또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뒤에 좀 남겨주신 얘기들이 있는데 약간 이 부산 지역 문화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적어주신 거에 느낀 게 이런 서브컬처 문화를 부산에서 알리고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약간 느꼈거든요. 적어주신 글에서. 네. 이게 맞을까요, 일단? 약간의 사명감? 네,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명감이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거창한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뭔가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런 거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미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응원을 해주신 분들도 너무 많고, 네네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좀 힘들지언정 뭔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꼭 필요를 한 부분이다라고 주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근데 아쉽게도 그분들은 원래 하던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뛰어들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계속 듣는 거는 저 혼자인데 만약 이거를 제가 그만두면은 그거를 이어서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나타날까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좀 걱정이자 개인적인 네.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통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 계속 뭔가 이어나가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인데 같은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저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계속하는 이유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나 원동력이 있으신지 계속 활동을 이어서 하는. 저는 많은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멈출 때쯤이면은 또 새로운 인연이 생겨요. 네네. 그리고 또 지쳐서 힘들다 생각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네네.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서 포기할 타이밍마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끝났더라면 이 또 새로운 방향을 새로 도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쵸. 계속 그 긁지 않은 복권을 찾아서 혼자서 열심히 긁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뭐 만나는 것도 저희가 계속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고 안 했으면은 못했을 것들이 못 만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네. 좀 부산의 서브컬처를 수요를 하기에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 개개인 각각에는 이미 즐기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행사를 직접 열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행사를 열면 열수록 부산에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있고 이렇게 많이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만두는 순간 이분들이 뭔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네네네. 사라진다는 게
제가 수요를 하는 입장에서도 아쉽고 그리고 뭔가 뭉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서로의 존재를 알고 함께 힘을 합치면은 네네네. 거대한 무언가가 분명히 탄생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서 계속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어떤 행사를 서울에서 열었을 때와 네네. 부산에서 열었을 때 제가 그 두 곳을 다 가봤을 때 부산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월등히 높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희가 지금 부산시 자체에서도 좀 문제로 거론되는 게 부산에 있는 인재들이 자꾸 유출이 타지로 되죠. 예. 빠져나간다 예.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부산 전체의 문제긴 하지만 이런 서브컬처 쪽에서도 사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지하돌이라든지 네네. 이런 좀 서브컬처 쪽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많은데 부산이 뭔가 그러한 분들의 무대가 없어서 결국에는 타지로 그쵸. 가고 예. 하는 게 이 부산시가 원래 앓고 있던 그 고민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놓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약간 뭔지 알겠네요. 네.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네. 아, 답답하네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계신 것 같고 그게 또 계속 연결이 되니까 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나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같은 활동이건 조금 비슷한 다른 활동이건 또 새롭게 하고 또 이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이제는 올해를 쭉 활동을 하면서 좀 배우거나 얻거나 또 새로 생각하시게 된 부분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뭐 아직 올해가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제가 올해 좀 배웠다 아니면 내가 성장을 했다고 느끼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면서 뭐 낙담한 부분도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버티고 있는 자신에 대한 좀 뽕에 취하기도 있고 대견하다 나 자신 네, 이런 대견해 나 자신 또 해냈구나 하면서 어쨌든 이게 저는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계속 뭔가 점점 거대한 조직과의 네트워크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약간 좀 속되게 말하면 존버가 답이다. 내가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다. 네. 그거를 좀 새기게 된 것 같아요. 네. 역시 살아남고 보면은 강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남겨주신 말씀이 이제는 올해 남은 시간 내가 이후에 내년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우선 제가 즐길 수 있도록 여유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해야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없는 거를 하는 첫 사례로 좀 비춰질 때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실패하면 혹여나 사람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좀 이제 그 관심도가 떨어질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좀 이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가한 것들을 제가 좀 너무 저를 갈아 넣어서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도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항상 행사를 끝나고 돌이켜 보면은 저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 즐기세요라고 만든 행사면서 정작 저는 웃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그냥 소소하게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찍은 사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즐기는 시간이라고 아무리 기획자여도 항상 그 모든 시간이 바쁜 건 아니고 막판에는 그래도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또 늘 즐기고 또 소통할 건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피드백도 굉장히 큰데 저는 그런 귀한 시간대 항상 이미 앞에서 지쳐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최자가 즐기지 못하는 행사는 과연 이제 이거를 지속했을 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결국에는 나의 기분이 그들에게도 닿게 될 텐데 맞아요. 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분들이 응원을 해주신 게 너무 든든하고 크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나도 같이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좀 깨달음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지속이 가능하려면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약간 요런 그 마음 전환을 못하면 약간 와르륵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버티다가 그대로 엎어지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의 유연함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계속 하면서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강박을 가지지 않는 지가 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녹음이 꼭 맞춰야 된다거나 회차나 뭐 업로드 있잖아 이런 거 좀 유연하게 가져가고, 사실 뭐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인드가 좀 됐거든요. 근데 그래야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생업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각자 삶을 잘 유지를 하면서 또 좋아하는 걸 오래 하려면은 이런 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슬픈 얘기가 있는데, 네. 조금 부족하고 서툴러도 제가 운영할 수 있어야 지금의 프로젝트가 유지가 되지, 제가 손을 놓는 순간 버튼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하는 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제가 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죄스러워서 네. 굳이 이거를 계속 뭐 해야 될까? 약간 말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투트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삶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이 말 지금 너무 공감한 게 네. 최근에 주말에 든 생각이 평일에는 열심히 본업을 한다고 맞아요. 이제 바쁜 거예요. 맞아요. 이제 또 제가 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막 근무 시간을 혼자서 막 오버해서 한다라든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뭔가 손이 또 느린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평일에도 그냥 온전히 일하는 데만 묶여 있고 그러면 이제 주말에 왔을 때 직장인들에게 그 빠르게 지나가지만 어쨌든 소중한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틀 동안에는 제 개인 프로젝트를 또 해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정체성으로 또 활동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7일 동안 저는 한 번도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뭔가 같이 하자고 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임무를 같이 하자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네. 뭐 좋은 말로 그냥 좋은 점만 들여서는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업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뭐 개인의 성장에 큰 도움이 있고 뭐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일단 겪어보면서 이거는 권했다가는 오히려 욕먹겠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에서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뭐 이게 수익화가 된 모델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차라리 뭐 제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 행사를 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부담이 없지만 지금은 무자본으로 그 어떻게 도움 주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지, 그 속에서 혼자 중심에서 엄청 아등바등거리면서 근근히 이 인연들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하자 권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돼서 손절을 당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좀 와해될 것 같은 불안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 알아서 감당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분한테 나눴을 때 오히려 흔들흔들거릴 것 같은 그런 불안도 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수익화를 생각하는 분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수익화가 되면 물론 좋죠. 그렇죠. 이 프로젝트가 물론 좋죠. 존속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익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수익적인 것만 쫓아갔을 때는 그럼 이제 본질이 이 흐려지겠죠. 서브컬처라는 본질이 흐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감당을 하려면 어쨌든 수익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거를 수익화 시키지 않을 정도까지의 그렇죠. 네.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다. 맞아요. 그게 항상 어떤 문화 기획이라면 좀 고치는 거 그냥 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선택 지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순수하게 원하는 거는 보통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나는 인건비가 필요가 없으니 이제 내가 감당을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거를 하려면 지금 사람 공짜로 쓰긴 힘든 일이니 또 인건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원래 내가 하고 싶었는 거에서 좀 거리가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돼서 네 이제 같이 뭐 여러 업체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대표님들이 다들 그러세요. 수익이 낮이 창출되지 않는 거를 왜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냥 그쵸, 이제 쉽사리 제안을 드리지는 않죠. 맞아요. 그냥 그분들이 딱 허용하는 선까지만. 맞아요. 제가 뭐 대표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렇죠. 또 뭐 그런 수익 창출이 메인 목적인 곳들도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어떤 순수한 철학을 지키는 게 또 정체성인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계시지 싶고요. 예, 저도 사실 즐겨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제 본업은 05일 FM인데 이게 돈을 쓰는 본업이고 돈을 버는 생업은 따로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서 여기다가 쓰는 예, 뭐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쓰는 본업을 통해서 저의 돈 버는 생업에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인사이트를 더 얻게 된다거나 더 능력이 함량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저는 약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차차선의 선순환 정도는 이루어낸 건 다행 아닌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도 어떤 연결 구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둘 다 열심히 했을 때 둘 다 도움이 되는 구조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혜연님도 그런 느낌이라서 네,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스스로를 잘 지키시면서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작당소의 바란다 시간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은 또 내년도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뭔가 이 층별로 나누어져서 콘텐츠를 활용하기에는 일단 기존에 있는 이 공간들을 뭔가 많이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공간 활용도를 좀 여기는 운영본부로서 활용을 하고 용두산 공원에서 뭔가 할 수는 없을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용두산 공원에서 무슨 페스타 같은 거를 진행을 했던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작당소의 사업이어서 뭔가 이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기에 매여 있기보다는 뭔가 연계돼서 같이 쓸 수 있다면 더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식음료도 용두산 공원은 가능할 테니 저희가 모의모입경도 할 수 있고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많았는데 협약식 이후로는 솔직히 소통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서 차라리 한 공간에 다 같이 볼 수 있으면서 소통하는 게 좀 더 같이 협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 작당소 공간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열린 공간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다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작당소가 운영본부인데 저기 뭐 멀리 있는 광안리에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그리고 또 용두산 공원이 여기 이 중구의 랜드마크기도 하니까 이게 같이 뭔가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게 오히려 두루두루 이 중구도 그렇죠. 알리는 데 네네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원래 알던 남포는 관광객도 엄청 많고 그 주말 되면은 이제 뭐 구제시장이라든지 엄청 활기가 시던 곳이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되게 한적해졌죠. 발길이 네. 뚝 끊기고 임대 내놓은 건물들이 너무 맞아요.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좀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중구 전체에 운영본부가 이제 청년작당소가 되는 것으로 해서 좀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청년작당소의 더 큰 어떤 미래를 네. 또 그려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또 뭔가 저희가 협약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팀들이 뭔가 다 같이 모이는 행사가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뭘 같이 한 게 뭐 저희 콘텐츠 자체가 그거긴 하지만 뭔가 협약은 했는데 딱히 뭘 같이 하진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네 뭔가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4월에 했나요 협약을? 3월에 했나? 4월쯤에 했던 것 같은데 엄청 추웠을 때 했던 것 같아요. 3월이었나? 아무튼 네. 그쯤에 했는데 뭐 페스티벌 하고 한 뭐 6, 7월쯤에 한 번쯤은 뭐 다 같이 모이는 시간에 어떤 식으로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해서 아무튼 그런 것도 저희가 잘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마지막에 그 결산회 그때도 뭐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가 벌써 50분 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방송 소감 간단하게 듣고 네, 또 마무리하면서 또 뭐 혜연님의 뭐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뭐 화이팅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한번 넣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말 주변이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그 중간에서 정리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원래 진행자의 역할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저희와 같이 뭔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두려움이 커서 네네.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의 활동들을 보고 좀 용기를 얻으셔서 하고자 하는 걸 해서 결국에는 저희하고도 소통이 되어 뭔가 협업할 수 있는 더 큰 부산의 문화를 같이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멘트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우리 김전 혜연님과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서브컬처 덕후 혜연님과 얘기를 나눠봤고 저희 부산 덕후 라디오는 또 나머지 네 팀 분들을 또 만나볼 텐데 또 다른 분들 또 올라오면 또 잘 봐주시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같이 하는 계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